분명히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이때 내가 어디에 서면 되는지도 대충 짐작해 볼 수 있겠죠. 현재 내가 촬영했던 포인트 지점을 발 밑에 표시해 주세요. 워킹샷을 보험으로 남겨두면 더 남이 찍어준 것 같고 의식하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사진을 남겨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시우입니다. 지난번 인물사진 잘 찍는 법 영상에 혼자서 잘 찍는 법은 없냐는 댓글이 정말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태까지 터득한 혼자서 인생샷 잘 찍는 법을 총정리해서 말씀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제가 혼자서 여행을 가게 되면 셀프로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해요. 그래서 스스로 인생샷을 남긴 적이 많거든요. 지금 이 사진도 그렇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세한 꿀팁들을 모두 풀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기본적인 테크닉이 담긴 인물사진 잘 찍는 법 영상 보고 오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제일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생각해요. 한 줄로 핵심만 말하자면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혼자 사진 찍는 걸 사람들이 쳐다볼 것 같고 우습게 생각할 것 같고 창피한 일인 것 같아서 용기 내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시죠. 아이인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예쁜 곳에서 사진을 못 건지는 것도 슬픈 일이고요. 시선을 신경 써서 사진을 촬영하면 창피함 때문에 어색한 포즈와 표정이 담긴 사진이 남는 게 싫어서 딱 어느 시점부터는 시선을 신경 안 쓰고 촬영을 해보기로 했어요. 그렇게 촬영해보면서 제가 느낀 점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남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당장 저부터도 지나가다가 혼자 삼각대로 사진 찍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냥 사진 찍고 있구나 하는 생각만 하지 별다른 생각하지 않고 지나가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도 없진 않겠지만 다시 만날 사람도 아닌 사람한테 우습게 보일까봐 좋은 기록을 남기지 못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아무도 신경 안 쓴다. 한번 창피하고 평생 뿌듯한 사진 건져가자 라는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장비 없이 스마트폰만 있어도 물론 촬영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을 기대서 세워둘 곳이 있다면 테이블 위나 바닥에 거치할 물품과 함께 놓아줄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촬영하면 스마트폰이 엎어지거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스마트폰을 발견하지 못하고 쳐서 넘어질까봐 불안한 마음이 늘 들었고 적당한 높이에 올려둘 수 있는 곳이 없으면 너무 밑에서 위로 촬영이 되어서 결과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결국 삼각대를 고려해 볼 수밖에 없는데 개인적으로 문어발 삼각대도 비추천입니다. 물론 가지고 다니기 너무 좋고 그냥 거치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로 적당한 높이가 확보되는 공간이 없으면 바닥에 놔야 되는 것은 똑같고요. 어디에 매달면 된다고는 하는데 매달 만한 곳이 또 있어줘야 하고 매단다고 해도 떨어질까봐 불안하죠. 그래서 더 안정적이고 높이가 보장이 되는 삼각대를 추천해드리는데 그 삼각대를 고르는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최소한 인물사진 영상에서 추천해드린 높이인 배꼽 정도 오는 높이까지는 보장되는 삼각대를 찾아주세요. 1m 이상 정도는 올라오는 삼각대가 좋겠죠. 그 다음으로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상황에 맞게 부피가 최소화될 수 있고 무게가 가벼운 제품, 그러면서도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했을 때 부담되지 않는 가격선에서 적당한 제품을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물론 스마트폰이 아닌 미러리스나 DSLR 같은 기기로 촬영하시는 분들은 완전 다른 기준으로 적합한 삼각대를 찾아보셔야 하고요. 자, 이제 이런 삼각대 중에서 이왕이면 블루투스 리모컨이 포함되어 있는 삼각대를 고르시기 바랍니다. 셀프로 촬영할 때 셔터를 눌러줄 사람이 없기 때문이겠죠. 물론 리모컨 없이도 타이머를 활용해서 촬영할 수는 있지만 한 컷을 촬영하면 다시 와서 촬영 버튼을 눌러줘야 하는 이 과정이 생각보다 많이 번거로워요. 여기에 더해서 수평계가 있는 삼각대를 구매하시길 추천해드리는데 삼각대 제품 정보를 잘 살펴보시면 기포로 수평을 표시해주는 수평계가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보통 가운데 원이나 공간 안에 기포가 오면 수평이 맞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평계가 있으면 사진의 수평 수직 구도를 잡는 데도 도움이 되지만 삼각대 무게중심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에도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삼각대를 설치하는 공간이나 테이블 같은 곳이 꼭 수평이 맞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 수평계를 보고 삼각대 수평을 맞추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왕이면 삼각대
센터 컬럼이라고 하는 중앙 기둥 아랫부분에 거리가 있는 모델을 구매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삼각대가 가벼우면 가지고 다니기는 좋겠지만 그만큼 바람이나 충격에 넘어질 확률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다고 무거운 걸 사자니 휴대성 측면에서 불편함이 느껴질 것이고요. 이렇게 중앙 기둥 아래에 거리가 있는 가벼운 삼각대를 사용하시면 평상시에는 가볍게 들고 다닐 수 있으면서도 촬영 시에는 이 거리에 가방을 걸어주거나 봉투에 뭘 담아서 걸어주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무게감과 안정감을 확보해 줄 수 있습니다. 촬영 때 사진에 담기 싫은 짐 같은 것도 그냥 바닥에 내려놓기보다 이 거리에 걸어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마인드 컨트롤과 삼각대 준비까지 모두 마치셨다면 이제 촬영 구도를 잡고 촬영을 해볼 차례입니다. 인물사진 영상에서 추천해드린 것처럼 배꼽 높이 정도의 카메라를 두고 스마트폰을 살짝 내 쪽으로 기울여서 설치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배경을 어떤 화각으로 담고 싶은지 망원으로 촬영해서 배경 압축을 할 건지 말 건지를 설치 위치를 옮겨가며 살펴보고 세팅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세팅이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바람이 좀 많이 불거나 삼각대가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에는 근처 바닥에 가방이나 아우터 같은 것을 추가로 놔주는 편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좀 무거운 물건을 중앙기둥 거리에 걸어서 삼각대 자체에 안정감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세팅을 할 때 혼자 촬영하는 거니까 모델 위치를 보고 거리 조절이나 화각 조절하기가 힘들잖아요. 이럴 때를 위한 팁을 순서대로 쭉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화면 구도 안을 지나가는 다른 사람을 이용해 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나랑 체형이나 키가 비슷한 사람을 점 찍어 놓고 그 사람이 화면 안을 지나가는 것을 참고해서 대략의 구도를 잡아보는 것이죠. 이때 내가 어디에 서면 되는지도 대충 짐작해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해놓고 타이머 설정을 꼭 10초 이상으로 해주세요. 리모컨을 사용하시면 타이머 없이도 촬영을 하실 수 있지만 리모컨을 누르는 손이 어색하게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타이머를 활용하시기를 추천해드리는 건데, 이때 라이브 포토 설정은 꼭 꺼두시길 추천해드립니다. 라이브 포토로 타이머를 찍으면 연사가 아니라 라이브 포토 한 장만 찍히는 문제도 있고, 실내의 경우에는 라이브 포토의 타이머 카운트를 알려주는 플래시가 라이브 포토에 기록될 확률도 있어요. 라이브 포토로 사진을 촬영하면 촬영된 사진을 보고 편집을 눌러서 원하는 사진을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대표 사진이 아닌 나머지 사진은 동영상을 캡처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화질에 있어서 연사보다 손해를 보는 측면이 있게 됩니다. 네, 이렇게 라이브 포토는 끄고 타이머 설정을 해두셨다면 대강 점 찍어뒀던 거리에 포인트에 가서 테스트 샷을 촬영해 보시면 되는데, 이때 저는 꼭 해당 포인트로 걸어가기 전에 촬영 버튼을 눌러두고 그 포인트 지점으로 걸어가는 샷을 남겨두시기를 강력 추천해드려요. 워킹샷을 보험으로 남겨두면 더 남이 찍어준 것 같고 의식하지 않은 듯한 자연스러운 사진을 남겨둘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테스트 촬영에 들어가기 전에 촬영 포인트로 가는 워킹샷 하나, 그리고 그 지점에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워킹샷까지 잊지 않고 남겨두는 편입니다. 이렇게 워킹샷을 촬영하고 삼각대 리모컨을 활용해서 원하는 포즈로 테스트 촬영을 하신 뒤에는 현재 내가 촬영했던 포인트 지점을 발 밑에 표시해주세요. 테이크아웃 커피잔이나 근처에 있는 돌 등등 내가 알아볼 수 있는 거면 뭐든지 괜찮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돌아와서 촬영된 사진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촬영을 더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서 있던 거리가 멀거나 가까워서 아쉬웠다면 아까 표시해둔 포인트를 기반으로 몇 걸음 정도 앞뒤로 혹은 양옆으로 가면 되겠다 계산을 해보시고 다시 가셔서 본 촬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촬영을 할 때 꼭 삼각대 리모컨이 아니라 애플워치 같은 스마트워치 활용해서 사진을 촬영하셔도 좋아요. 이런 기기가 있다면 잘 활용해서 실시간 위치와 구도를 확인하고 촬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테스트 촬영을 안 하고 바로 위치 수정을 하고 본 촬영을 하실 수 있겠죠. 리모컨을 든 손이 노출되거나 리모컨을 급하게 숨기고 촬영할 필요도 없어지고요. 이런 과정들이 너무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눈치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익숙해지면 이 모든 과정이 아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빨라질 거예요. 저는 실제로 위치 조정을 해서 재촬영까지 해도 한 1, 2분 정도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사진 건지고 오더라고요. 여러 번 시도해보시면 분명히 금방 익숙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생각했던 구도보다 조금 더 여유 있게 공간을 주고 촬영을 해주세요.
한 10% 정도 여유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혼자 찍는 촬영이다 보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들이 막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유 있게 공간을 주고 나중에 약간 크롭하시는 쪽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포토샵이나 뭐 보정 프로그램에서 몸매나 키 같은 거 보정하실 때도 더 여유 있는 사진이 유리한 측면이 있어요. 자, 그런데 분명 삼각대를 설치하기 힘든 상황이 있을 거예요. 삼각대 설치가 금지된 전시회 같은 공간이나 수시로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가 있는 경우, 혹은 사진 촬영을 위해 대기를 하고 있는 경우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셀카를 찍거나 사진 촬영을 부탁하는 수밖에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꼭 셀카여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주변에 부탁하시길 추천해드립니다. 셀카는 내가 찍었어 하는 느낌도 강하고 무엇보다 배경 정보가 많이 담기기 힘들기 때문이에요. 이전 영상에서 친구에게 사진을 부탁할 때 배꼽 높이에 두고 자기 쪽으로 기울이고 다리는 밑에 얼굴은 중앙에 나오게 찍어줘 라고 말하시길 추천해드렸는데요. 이 방법을 설명하는 게 복잡하게 느껴지고 상대가 어려워한다면 내가 미리 구도를 다 잡고 상대에게 부탁하시길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 상대방을 먼저 찍어주고 이 구도로 똑같이 찍어줘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쉽겠죠. 경험상 이대로 여러 장 찍고 마음대로 여러 장 찍어줘 하면 거의 실패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무 근거도 없는 그냥 제 개인적인 통계인데요. 아예 모르는 사람에게 부탁할 때는 이왕이면 커플분들이나 중고등학생, 청소년분들한테 촬영을 부탁하면 감사하게도 엄청 잘 찍어주시더라고요. 사진을 찍을 때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포즈죠. 어떤 포즈로 사진을 찍을지 몇 개 정도를 정해놓고 셀프 촬영에 들어가면 훨씬 빠르게 마음에 드는 사진을 건질 수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꼭 셀프 사진이 아니더라도 오늘 사진 좀 찍겠다 싶은 날에는 인스타 같은 SNS에서 해당 장소를 검색해보거나 쇼핑몰 사진 보고 괜찮아 보이는 자연스러운 포즈를 미리 캡처하고 따라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았는데요. 경험상 제가 괜찮았던 포즈 모아놓은 걸 몇 개 쭉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괜찮다 싶은 것만 찍먹하시고 SNS에서 괜찮은 포즈 보일 때마다 캡처해두셔서 새로운 포즈를 수집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네, 오늘은 이렇게 제가 여태까지 혼자 셀프 사진을 촬영해 오면서 쌓아왔던 팁들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그리고 다른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는 또 다른 팁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